그분 곧 갑니다. 그분 소식을 제일 먼저 준비하긴 했는데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우리도 참 그 아주 예의 바른 사람들이야. 네네. 그분. 17부터 청취율 조사요? 바뀌었어요 또? 원래 10일부터 추석 지나고 바로였는데 바로였어. 그게 일주일 연기가 돼서 17일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자, 우리 방송국이 무슨 방송국? SBS죠. SBS 프로그램 이름? 네. 러브 FM의 정봉주의 정치쇼. 러브 네. FM까지는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야, 중요하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정봉주의 정치쇼 진행자? 정봉주 예. 전 근데 의원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 질문 안 해요. 딱 떨어져 나가게 질문해. 어제 30분 동안 30분 이상 라디오 프로그램 들은 거 있나요? 그럼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데 뭐야? 무슨 라디오야? 그럼 뚝 끊어. 아예 주관식이죠. 그냥. 예. 네. 어제 딱 하면은 30분 고르는 이상이 것도 아니고. 바로 이제 이게 리드글이에요. 음. 그러면 정봉주의 정치쇼 SBS 이걸 다 얘기해야지. 시청률이 한 10%나 청취율이 한 10% 나옵니다. 네. 김인선님 오늘도 정상근무 정상근. 하하. 네. 밑에 쓰신 게 더 마음에 와닿네요. 아재 개그 전염의 투병중. 네, 여기만 오면 몸이 아픕니다. 정상근이네요. 네, 정상근입니다. 정상근. 항상 상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죠. 예. 네. 군대 있을 때는 선임들이 자꾸 퇴근하라고 네, 욕을 하고 네, 자, 그랬었습니다. 헛소리 말고 첫 번째 뉴스 들어가려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또. 첫 번째 뉴스.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돼서 예. 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BBK 사건이라고 아마 정봉주 진행하시는 정봉주 전 의원께서 잘 아실 텐데 그 당시에 BBK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190억 원을 BBK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거를 부인을 하셨죠. 예,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네. 190억이 다스에 들어가서 다스에 들어갔던 돈이 또다시 BBK에 투자가 되는. 네. 그래서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BBK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습니다. 이게 BBK가 그렇죠. 예. BBK가 금융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죠. 금융사기의 주범은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금융사기의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는 거죠. 만약에 주범이에요, 다스가 주범이에요? 주범이요? 주범이에요. 네, 위험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낚이네. 네. 다시 또 이 얘기를 좀 돌아가면 이 BBK 사건 관련해서 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하지만 2007년 검찰하고 2008년 특검이 이뤄졌을 때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어요. 검찰은 이랬어요. 그 이상은 김재경 공동 소유인데 검찰은 이상은 것은 아니고 제3자 소유다. 제3자. 예, 이상한 발표를 했어요, 검찰이. 예, 맞아요. 근데 그 제3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렇죠. 아니, 제3자 소유이다. 네. 근데 그 제3자 누군지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다. 검찰이 이렇게 의혹을 더 증폭시켰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다스의 소유주는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죠. 이상은과 처남이었던 김재경 씨. 예, 이 두 사람이 그 명목상에 이제 보이는 회사의 주인이었는데 근데 어제 JTBC 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은 그 다스의 최대 주주가 이 이상은 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다스 해외 법인 여러 곳의 대표로 선임이 됐다라는 소식이에요. 중국에. 네. 중국에 총 9개의 다스 공장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미약한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매출이 한 2조 정도 나오는 굉장히 큰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BBK 문제 있을 때 연 매출이 200억도 안 됐던데요. 네, 자본금이 아마 120억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90억이 단기 순이익으로 4년치인가 5년치 단기 순이익을 한꺼번에 BBK 투자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네네. 그런 얘기가 막 돌았거든요. 당시에 그걸 그랬었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데요. 네, 감옥에 갔다 오신 분. 네, 어디 숨어 있나? 이런 데 잘 숨는 게 쥐인데 원래. 네, 그렇군요. 위험한 얘기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시영 씨가 우리 저 PD 얼굴 굳어지는 거 봐라. 네, 제 얼굴도 굳어지고 있어요. 세상을 좀 정체성 있게 사세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시영 씨가 이 북경다스 등 4곳의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상은 씨의 조카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얘기의 핵심은 이시영 씨는 이렇게
그 돈을 잘 버는 알짜배기 중국 업체 4곳의 대표가 됐는데 정작 이상은 씨의 아들인 이동영 씨는 이동형 이동형 씨는 이거 그 무슨 팟캐스트 하는 그분 아니에요? 이 작가 그분은 아니고요. 예. 근데 이동영 씨는 지난해 말에 그 총괄 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강등이 됐다는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본인 아들은 강등시키고 조카를 핵심으로 올렸다는 거죠. 와. 이것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다스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고 김백준 씨도 있나요? 누구요? 김백준 씨 영원한 집사.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재산 관리 책임이 총책이거든요. 네네. 어쨌건 그렇고 반면에 이상은 씨 측근들은 다스를 떠났다. 이런 보도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상은 씨가 실질적으로 주인님이 그 전체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깔끔한 투명 경영을 하는 거네요. 자기 아들은 다 쳐내고 네. 예? 관계 없는 사람들 다 요직에 앉혀. 그렇죠. 노블리스 오브리제. 예, 노블리스 오블리제. 난데없이 실천하게 되는. 예, 그런데 그런데 이 법인의 대표가 바뀌는 거는 네. 법인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JTBC는 어떻게 취재를 했을까요? 그러게요. 뭐 굉장히 좀 중요한 곳에서 뭐 이렇게 취재 소스를 들은 것 같은데 어딘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와 이걸 취재하고 있는 몇몇 기자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 이게 어느 언론사에서 터지긴 터지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이걸 좀 쓸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야, JTBC 놀라워요. 네. 요새 뭐 대단한 발군의 취재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정보팀이 있나? 정보보고팀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노벨 경제학상. 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 그럼 다스나 이렇게 되면 BBK 진실도 곧 나오겠네요. 네, BBK에서 좀처럼 잘 못 벗어나시네요. 예. 벗어나고 싶은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요. 예. 진실이 좀 규명이 돼야 되니까. 피해자가 많았잖아요. 70% 이상은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 네. 예. 자, 다음 아이템 노벨 경제학상. 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리차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행동 경제학 쪽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이게 넛지라는 책인데 이 책의 작가기도 하고요. 예, 무슨 내용인가요, 주로? 그러니까 넛지라는 것이 팔꿈치로 이렇게 푹 찌른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 생각보다 이렇게 현명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를 동원을 해서 이 사람들의 소비를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넛지라는 책의 골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넛지라는 이론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되게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변기 남자 화장실 변기에 보시면 그 소변기에 보면은 파리 그림이 있잖아요. 요 파리 그림이 넛지 효과라고 합니다. 네. 왜냐면은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이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일종의 뭐 조준할 곳, 하여튼 그런 곳을 딱 파리 그림을 딱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곳에 다 소변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튀는 소변의 양이 한 80%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네. 저는 반바지를 입고 어느 지점이 제일 소변이 많이 튀는지 실험을 해보거든요. 반바지. 그래 좀 물이 튀는 걸 느끼니까. 본인의 몸을. 반바지를. 근데 그렇게 정면에 발사할 때 많이 튀겨서 사이드에 그 탄력이 좀 마찰이 적은 사이드에다 이렇게 발사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뭐랄까 뭐 그렇게 하면은 뭐 튀는 분들도 계시나 봅니다. 무심코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의 조준점을 줘서 그렇죠. 그 의미 있는 건데요. 똑같은 캠페인을 하더라도 인간의 심리학을 이용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상근 기자가 남성 소변기를 예를 든 것은 양성평등적 사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이해 못해요, 얘기하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효과를 본 사례이기 때문에. 이 세일러가 그 주장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례다 이게? 뭐 세일러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사람이 이론에 맞춰서 그래도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례를 들어야지. 이건 너무 불평등한 건데. 네, 그럼 그런 것도 하나 좀 들어볼게요. 어떤 게 있어요? 네, 미국 미네소타에서 그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려고 캠페인 구호를 2가지를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두 번째는 미네소타 주민 90%가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자, 후자구나. 후자가 더 체납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군중 심리. 마치 내가 이거 내지 않으면 미네소타 주민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뭐 처벌 받는 것보다는 어쨌건 이런 심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공동체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뭐랄까 좀 공포랄까요? 좀 그런 예. 거를 이용한 캠페인 사례라고 하네요. 아 그리고 이게 은근히 그 소비자들도 사회적 일 구성원임을 또 강조하면서 네, 공적인 책무감을 강조하는 네, 의미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뭐 중요한 이론인데 예. 이것이 이제 행동경제학의 예. 일종의 창시라고 해서 어. 어쨌건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겁니다. 야,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뭐가 있죠? 다음 뉴스는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 사찰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 수사기관에서 예. 네, 자신의 수행원의 통신인을 조회를 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했을 때 그게 문제인 건데. 그렇죠. 불법으로 했을 때가 문제인데 예.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불법 감청이 아니라 그 단순한 통신자료 조회였다라는 예. 게 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반발하는 첫 번째 이유였고 통신자료 조회한 게 무슨 보좌관이나 해당 그 비서관이 네.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그 자신이 핸드폰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허. 자신의 수행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를 했고 그 수행비서의 핸드폰을 군이나 검찰, 경찰 뭐 이런 네, 사정기관에서 여러 군데에서 통신 기록을 조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그 통신사 들어가면 얼마 전에 기자들이 그거 한 2년 전인가 1년 전에 그거 해봤잖아요. 자기 네. 이름 때리 그 기록 해놓고 네, 내 통신 기록이 조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디서 요청을 했는지 네. 그런 거 일환으로 확인을 해본 거 아닌가요? 홍준표 뭐 대표가?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아니 이거 통신사 들어가면 확인이 되잖아요. 네, 통신사 들어가면 확인이 되긴 합니다. 예. 근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그렇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통신 자료 조회가 한 6건 정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이 중에 4건이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당시에 이제 황교안 그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대행. 예. 직무대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4건이 이렇게 조회가 됐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전임 박근혜 정부도 정치 사찰을 했다라는 그런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스에 들어가서 다스에 들어갔던 돈이 또 다시 BBK에 투자가 되는. 네. 그래서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BBK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습니다. 그 이게 핵심 BBK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BBK가 금융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죠. 금융사기의 주범은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금융사기의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는 거죠. 만약에 주범이에요, 다스가 주범이에요. 주범이요? 주범이에요. 네, 위험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낚이네. 네. 다시 또 이 얘기를 좀 돌아가면 이 BBK 사건 관련해서 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예. 하지만 2007년 검찰하고 2008년 특검이 이뤄졌을 때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어요. 아, 검찰은 이랬어요. 그 이상은 김재경 공동 소유인데 검찰은 이상은 것은 아니고 제3자 소유다. 제3자. 예, 이상한 네. 발표를 했어요 검찰이. 아, 예, 맞아요. 근데 예. 그 제3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렇죠. 아니 제3자 소유이다. 네. 근데 그 제3자 누군지 모르겠다. 아, 누군지 모르겠다. 검찰이 이렇게 의혹을 더 증폭시켰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다스의 소유주는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죠. 이상은과 네. 처남이었던 김재경 씨. 예, 이 두 사람이 그 명목상에 이제 보이는 회사의 주인이었는데, 근데 어제 JTBC 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은 그 다스의 최대 주주가 이 이상은 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다스 해외 법인 여러 곳의 대표로 선임이 됐다라는 소식이에요. 특히 중국에. 네, 중국에 총 9개의 다스 공장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미약한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매출이 한 2조 정도 나오는 굉장히 큰 중견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BBK 문제 있을 때 연 매출이 200억도 안 됐던데요. 네, 자본금이 아마 120억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네. 저는 반바지를 입고 어느 지점이 제일 소변이 많이 튀는지 실험을 해보거든요. 아, 반바지. 그래 좀 물이 튀는 걸 느끼니까. 본인의 몸을. 예, 네. 반바지를. 근데 그렇게 정면에 발사할 때 많이 튀겨서 사이드에 그 탄력이 좀 마찰이 적은 사이드에다 이렇게 발사를 하거든요. 아,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뭐랄까 뭐 그렇게 하면은 뭐 튀는 분들도 계시나 봅니다. 무심코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의 조준점을 줘서 그렇죠.
그 의미 있는 건데요. 근데 똑같은 캠페인을 하더라도 인간의 심리학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상근 기자가 남성 소변기를 예를 든 것은 양성평등적 사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이해 못해요, 얘기하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인 네, 효과를 본 사례이기 때문에 이 세일러가 그 주장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례다 이게? 뭐 세일러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사람이 이론에 맞춰서 그래도 네,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례를 들어야지 이건 너무 불평등한 건데. 네, 그럼 그런 것도 하나 좀 들어볼게요. 예, 지금, 어떤 게 있어요? 네, 미국 미네소타에서 예. 그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하. 캠페인 구호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예. 두 번째는 미네소타 주민 90%가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자, 후자구나. 후자가 더 야. 체납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군중 심리. 네. 마치 내가 이거 내지 않으면 미네소타 주민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네. 뭐 처벌 받는 것보다는 예. 어쨌건 이런 심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공동체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뭐랄까 좀 공포랄까요? 좀 그런 예. 거를 이용한 캠페인 사례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은근히 그 소비자들도 사회적 일 구성원임을 또 강조하면서 네. 공적인 책무감을 강조하는 네. 의미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뭐 중요한 이론인데 예. 이것이 이제 행동경제학의 예. 일종의 창시라고 해서 어. 어쨌건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겁니다. 야, 알네. 그래가지고 190억이 단기 순이익으로 4년치인가 5년치 단기 순이익을 한꺼번에 BBK 투자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네네. 그런 얘기가 막 돌았거든요. 당시에 그걸 그랬었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데요. 네. 감옥에 갔지? 갔다 오신 분. 예, 어디 숨어 있나? 이런 데 잘 숨는 게 쥐인데 원래. 네, 그렇군요. 위험한 얘기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이시영 씨가 우리 저 PD 얼굴 굳어지는 거 봐라. 네, 제 얼굴도 굳어지고 있어요. 세상을 좀 정체성 있게 사세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예. 이시영 씨가 이 북경다스 등 네 곳의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상은 씨의 조카니까, 조카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예.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얘기의 핵심은 이시영 씨는 이렇게 그 돈을 잘 버는 알짜배기 중국 업체 네 곳의 대표가 됐는데 정작 이상은 씨의 아들인 이동영 씨는 이동형 이동형 씨는 이거 그 무슨 팟캐스트 하는 그분 아니에요? 이 작가 그분은 아니고요. 예. 근데 이동영 씨는 지난해 말에 그 총괄 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강등이 됐다는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본인 아들은 강등시키고 조카를 핵심으로 올렸다는 거죠. 아. 이것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다스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고 김백준 씨도 있나요? 누구요? 김백준 씨 영원한 집사.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재산 관리 책임이 총책이거든요. 네네. 어쨌건 그렇고 반면에 이상은 씨 측근들은 다스를 떠났다. 네, 이런 보도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상은 씨가 실질적으로 주인님이 그 전체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깔끔한 투명 경영을 하는 거네요. 자기 아들은 다 쳐내고 네. 예? 관계 없는 사람들 다 요직에 앉혀. 그렇죠. 노블리스 오브리제. 예, 노블레스 오블리제. 난데없이 실천하게 되는. 예, 그런데 그런데 이 법인의 대표가 바뀌는 거는 네. 법인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JTBC는 어떻게 취재를 했을까요? 그러게요. 뭐 어디 굉장히 좀 중요한 곳에서 뭐 이렇게 취재 소스를 들은 것 같은데 어딘지 사실 잘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저와 이걸 취재하고 있는 몇몇 기자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 이게 어느 언론사에서 터지긴 터지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이걸 좀 쓸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야, JTBC 놀라워요. 네. 요새 뭐 대단한 발군의 취재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정보팀이 있나? 정보보고팀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노벨 경제학상. 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그럼 됐는데, 다스나 이렇게 되면 BBK 진실도 곧 나오겠네요. 네, BBK에서 좀처럼 잘 못 벗어나시네요. 예. 벗어나고 싶은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요. 예. 진실이 좀 규명이 돼야 되니까 70% 피해자가 많았잖아요. 70% 이상은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 네. 예. 자, 다음 아이템 노벨 경제학상. 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리차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행동 경제학 쪽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이게 넛지라는 책인데 이 책의 작가기도 하고요. 예, 무슨 내용인가요, 주로?
그러니까 넛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 팔꿈치로 이렇게 푹 찌른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 생각보다 이렇게 현명하진 않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를 동원을 해서 이 사람들의 소비를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넛지라는 책의 골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넛지라는 이론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되게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 어떤 거냐면은 그 변기 남자 화장실 변기에 보시면 예. 그 소변기에 보면은 파리 그림이 있잖아요. 예. 요 파리 그림이 넛지 효과라고 어허. 합니다. 네. 왜냐면은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이 예.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일종의 뭐 조준할 곳, 하여튼 그런 곳을 딱 파리 그림을 딱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곳에 다 소변을 넣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변에 튀는 소변의 양이 어허. 네, 한 80% 정도. 그분 곧 갑니다. 그분 소식을 제일 먼저 준비하긴 했는데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우리도 참 그 아주 예의 바른 사람들이야. 네네. 그분. 17부터 청취율 조사요? 바뀌었어요 또? 원래 10일부터 추석 지나고 바로였는데 아 그게, 바로였어. 예, 아, 일주일 연기가 돼서 17일이라고 알고 예. 있었거든요. 네, 자 우리 방송국이 무슨 방송국? SBS죠. SBS 프로그램 이름? 네, 러브 FM의 정봉주의 정치쇼. 러브 네. FM까지는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야 중요하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정봉주의 정치쇼 진행자? 정봉주. 예. 네, 전 근데 의원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 질문 안 해요. 딱 떨어져 나가게 질문해. 어제 30분 동안 30분 이상 라디오 프로그램 들은 거 있나요? 그럼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데 뭐야? 무슨 라디오야? 그럼 뚝 끊어. 아예 주관식이죠. 그냥. 예. 네, 딱 어제 하면은 30분 고르는 이상이 것도 아니고. 바로 이제 이게 리드글이에요. 음, 그러면 정봉주의 정치쇼 SBS 이걸 다 얘기해야지. 시청률이 한 10%나 청취율이 한 10% 나옵니다. 네. 김인선님 오늘도 정상근무 정상근. 하하. 네, 밑에 쓰신 게 더 마음에 와닿네요. 아재 개그 전염의 투병중. 네, 여기만 오면 몸이 아픕니다. 정상근이네요. 네, 정상근입니다. 정상근. 항상 상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죠. 예. 네. 군대 있을 때는 선임들이 자꾸 퇴근하라고 네, 욕을 하고 오호, 네, 자, 그랬었습니다. 헛소리 말고 첫 번째 뉴스 들어가려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또. 첫 번째 뉴스.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돼서 예. 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BBK 사건이라고 아마 정봉주 진행하시는 정봉주 예. 전 의원께서 잘 아실 텐데 그 당시에 BBK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예. 190억 원을 BBK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예. 뭐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거를 부인을 하셨죠. 예,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네, 190억이